오케이.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신나게. 식나게. 으.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뭐 x의 3승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gx가 다음과 같아요. gx를 세제곱근의 x의 f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이제 정보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gx가 실전 집 미가 요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실전 집미가. 그 다음에 x는 7분의 19와 일단 굉장히 더럽네요.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정보가 여기까지고, f5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fx에 대한 다항식을 완벽하게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를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G'을 구해가지고 G' 7분의 19랑 G' 3을 계산했을 때 제로다를 이용하면 일단 7분의 19 자체를 세제곱 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해석을 하는 게 맞냐?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f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fx를 유추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gx를 유추를 해야 되냐는데 gx 꼴을 보니까 좀 유추하기가 쉽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g'x를 계산을 해보면 g'x는 얘가 이제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에 x f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속미분 처리해야 되죠. 안쪽 거 미분해 봅시다. f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fx f'x. 어우씨, 엄청 더럽네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g'x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요걸 눈치채셔야 돼요. 요거. 이 문제 핵심인데 처음에 이제 첫 접근 방식이 요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걸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쨌든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분모는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제로라는 지점에서 지금 뭔가 불연속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G'이 불연속점을 가지는 게 뭔 상관이냐?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요게 또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은 G'X를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G'X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불연속이 될 만한 건덕지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잖아. X에다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0분의 무슨 꼴이라서 일단 발산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0분의 0꼴이면 괜찮겠지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뭔가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럼 x는 제로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해야지만 지금 실전 진미가가 일단 성립이 될 거 아니니, 그치? fx가 제로가 되는 건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자고. 일단 얘 때문에 0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먼저 살펴봅시다.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좀 들어갈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0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좀 더 나아. 이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G'0을 존재하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 마이너스 g 0이 되거든요. 됐죠? 그럼 얘는 좀 정리를 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GH가 누굽니까? 여기다 H 집어넣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H의 FH의 제곱에 3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G형 얼마예요? 0 넣으면 되잖아. 얼마? 제로. 요게 되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기는 하지만 차수 비교해보니까 밑에는 1차요. 위에는 3분의 1차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3분의 1차면 안 되잖아. 그렇지? 위에도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줘야 위아래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구조? FH의 제곱의 구조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예요? FH가 H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H를 인수로. 그러니까 FH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지. 여기서 FX라는 녀석이 X 곱하기 뭐 QX라고 할까?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H를 집어넣으면 FH가 H 곱하기 QH가 되는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제곱을 하면 H제곱, QH제곱이 되고 H제곱과 H가 만나서 H세제곱이 되고 H세제곱과 3분의 1승이 만나서 H가 돼서 위아래가 약분되면서 연속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자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X는 제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상당히 쉽지가 않죠. 해석 자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자. 알겠지? 뭐 미적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수학2의 개념이잖니? 그치? 그러면 수2가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2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7월달 돼서 다시 복습하는 것보다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수학2를 나중에 그냥 복습 느낌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고 해서 수학2랑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런 심화 개념들을 수2에서 적용시킬지도 모른다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옛날에는 가형, 나형 시절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런 그게 없었잖아요. 그쵸? 약간 좀 틀딱 얘기인가? 하여튼 뭐 끄덕거리지 마시.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과목이 아니라고. 알겠지?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면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게 일단 x는 제로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식은 3차식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 1이거든요. 그래서 2차식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2차식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두자고. x제곱 플러스 ax제곱이 뭐야? 플러스 b. 자, 미지수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아직 안 쓴 거 뭐 있죠? 극값을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만들어질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2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이제 뭘 해야 될까? fx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집어넣어서 gx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럼 gx라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세제곱에 자 fx 제곱 요거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세제곱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x 곱하기 세제곱근 뭐 요게 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써야 돼?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값에 대한 존재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G'X를 또 구해봅시다. 어우, 쉽지 않은 계산이겠어. 자, 시작. 앞에 거 미분하면 사라지죠? 뒤에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더하기. 앞에 거 이제 미분하면서 3분의 2x 붙여주시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2x 더하기 a. 휴, 힘들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요 과정에서 묶어낼 수가 있죠. 요걸로 묶어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묶어내게 되면 자, 요걸로 묶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3분의 2승을 만들 거 아니야. 얘는 1승이니까. 이해가 되니? 그 다음 남아있는 친구 봅시다. 3분의 2x랑 얘 남네요. 플러스 3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ax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어쨌든 극값의 후보군이잖아. 지금부터 일단 뭘 살펴볼 거냐면 요걸 살펴볼 거야. 자, 얘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가 분모에 껴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가 생각해보자. 0 되는 값이 더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 당연히. 0 되는 값이 있을까?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있으면 또 뭘 해야 돼요? 여기서 그 친구랑 약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중근을 가져.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중근을 가져서 소거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그 값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G'X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X-A 뭐 X-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죠? fx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2차식이야. 그러면 요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X-A랑 X-B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 상수밖에 안 남는다고. 이거 이해되니?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든 실근을 갖든 어찌됐던 중근을 갖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 얘도 그거에 맞게끔 저런 배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끼카바야 몇 차식? 2차식이거든요. 그럼 얘 두 근 가지면서 상쇄시키면서 존재할 수 있겠지. 왜? 우린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발생할 수 없다. 극값이 발생할 수 없다. 왜? G'이라는 거 자체가 상수가 나와버리는데? 이거 약분하면 상수잖아요. 최고차이 개수만 남겠지. 납득이 돼? 그래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극값을 가지려면. 그게 포인트죠. 그 말은 뭐예요? 0을 가질 수 없다란 말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란 말이고, 그래서 식 하나 더 써봅시다.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일단 써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써놓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뭘 가지면 될까, 얘들아? 0을 가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면 돼요? 극값의 근들과 동일하면 되니까 얘가 7분의 19, 3을 뭘로 가지면 돼요?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자, 이제 뭐만 쓰면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때리면 게임 끝입니다. 요거랑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그래서 A값과 B값이 둘 다 나옵니다. 마이너스 8과 19로서 나오고요. 그럼 fx 다 나왔으니까 정리하면 답이 20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가 아니죠. 어렵죠. 어렵긴 한데 뭐의 해석이 제일 어렵냐?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접근을 했을 때 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긴 했어요. 근데 이거 미분 가능성을 파악하고 난 뒤에부터는 우수수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야.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느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해봤을 때 얘가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fx가 x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를 통해 fx의 식을 조금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시행됐던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 계산이 좀 만만치 않죠? 솔직히. 그죠? 이번에 내용 자체가 그냥 계산이 빡셌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은. 근데 확통 어려웠어? 28번?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야? 별로 안 어려웠어? 몇 번? 야, 틀린 사람 손. 뭐야, 아무도 안 틀렸어? 그래, 뭐 틀린 사람 손 한 대 쳐 틀렸어요. 뭐 이런 사람 어디 있겠냐? 역적이죠, 역적. 전날에 했는데, 그지? 그럴 수 있지. 정리합시다. 정리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좀 어려워요. 오케이. 인기. 왜? 이응 키우기란 뜻인데? 이응 키우. 인기. 뭐라고? 머릿속에서 나왔다. 머릿속에서.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 문제. 근데 이거 2번 문제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나? 이거 또 이제 문제 길이 보고 또 쫄면 안 된다니까. 근데 좀 쫄만하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요 풀기 전에 가볍게 하나만 좀 잡고 가자.
요 문제가 이제 모든 원소들의 합 얘기를 했는데 x바 gx는 k라는 어떤 집합이 있대요. 그러면 요 집합은 어떤 친구냐? gx랑 y는 k랑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라는 소리니까 gx는 k라는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들이 요 집합 안에 다 나와 있을 거고 그거의 원소들의 합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s를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개수는 na 이렇게 표현하고 원소들의 합은 S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그래서 S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HT인가요? HT? 아, HK죠. HK다. 그러니까 K 값이 변수가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누구냐면 Y는 K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G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Y는 K를 껐을 때 그때 원소들의 총합, 즉 실근의 합이 얼마일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근의 합이 불연속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또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일 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얼마예요? 베타죠? 살짝 유후 이렇게 돼. 살짝 올렸어. 살짝. 여기가 K면 여기가 K 플러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요게 얼마예요? 요거. What is this? 몰라? 아니 K보다 살짝 올렸는데? What is this? 오케이, 알파 마이너스. What is this? 오케이, 알파 플러스. 당연한 거 아니야? 알파 주변이잖아. 이거 이해돼? What is this? 베타 마이너스. 근데 뭐 베타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K에서의 함수값, 즉 HK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하지만 HK 플러스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리미트 뭐 X가 K 플러스로 갈 때 HX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 우극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잖아. 그쵸? 극한값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살짝 오른쪽에 있다. 살짝 오른쪽. 그지? 그래서 이건 얼마다? 요거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빼기랑 알파 더하기 더하면 2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차피 더하기 베타. 그럼 이러면 이 두 개가 같으냐? 달라지겠지. 그럼 뭐야? 불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게 같아질 수도 있잖아. 같아지려면 알파는 뭐면 돼요? 0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알파가 0이면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HK-라고 하면 살짝 내린 거잖아. 그럼 여기만 탁 걸리겠지. 뭐 베타만 남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알파가 제로야. 그러면 얘도 누구고 베타, 얘도 누구, 베타, 얘도 누구, 베타니까 K에서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하이라이트가 요 내용이에요. 기억해둡시다. 알겠죠? 극값에서 뭔가 불연속이 발생은 될 거야. 근데 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 뭐일 때? 0이면 돼요. 알파가. 이 진짜 개 중요한 건데 지금 얘들아 이거 대상 자체를 지금 3차 함수로 뒀잖아. 수투야 수투 이러면 오케이? 지금 미적분이니까 이거 대상분을 뭘로 바꾼 거예요? 초월함수로 바꾼 것뿐 3차 함수로 바꿀 수도 있고 4차 함수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킬러가 되는데? 기억해두라고. 이런 부류의 문제. 근들의 합에 대한 함수에 대한 문제는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여전히 뭐다? 극값 주변에서 뭔가 불연속이 일어나는데 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언제일 때? 알파가 제로면 된다고.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려요. 알겠죠? 여튼 이제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최고 차잉의 수가 이제 3보다 크대요. 3보다. 왜 3보다 큰지는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자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 자 fx가 지금 뭐 최고 차잉의 수 p라고 잡아볼까?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이제 최소값이 양수니까 모든 실수 전체에서 그냥 양수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때 gx가 이거래.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아니 fx 최소값이 양수라며. EX승은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 몰라.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쪽은 계속 0으로 수렴해 갈 거고 이쪽은 계속 양수로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 어떻게?
뭔가 우여곡절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얘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올라가면 이 문제를 왜 냈겠냐고. 당연히 이런 굴곡이 있던 포인트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랑 같아진다는 거죠. 이거 아실 테니까 이제는 빨간색 말고 흰색으로 바꿔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GX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여기는 몰라요. 여기는 몰라. 오케이.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K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이제 가조건 한번 읽어보면 HK가 불연속인 점 개수가 한 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야? 양수에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연속이다가 딱 여기서 불연속이 될 것 같은 느낌.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불연속 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계속 연속이겠죠? 두 지점인데 두 지점 중 하나는 뭐다? 연속이다. 연속이잖아. 둘 중 하나는 이걸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케이스 분류하면 되잖아. 옌지. 여기서 연속이냐? 여기서 연속이냐? 맞죠?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봐봐. 요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H32 플러스 32에서의 우극한과 32에서의 좌극한을 뺐을 때 이게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이제 정보를 던져주는 것 같고 계산해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가 32 플러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32였을 때부터 볼게요. 이게 1번. 얘가 32라고 볼게. 자, 그럼 1번의 상황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되셨죠? 32에서는 불연속이어야 돼요. 왜? 우좌가 다르잖아요. 뺐으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야. 우좌가 같았으면 2개 빼면 0이겠죠. 2개가 뺐을 때 0이 아닌 숫자니까 2개가 다르다는 거고, 그럼 지금 1번의 상황은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는 연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잡았을 때 잘 봐. 여기서의 두근은 요겁니다. 그럼 살짝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랑 요거까지 더해야 되는데 얘랑 얘는 똑같잖아.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근데 얘네 두 개 더하면 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얼마면 될까? 제로면 되겠지. 납득이 되냐?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되겠죠? 아, 좋아. 그렇잖아.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하나를 더 찾아봅시다. 요거 알파라고 잡아보자고, 알파. 어쨌든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뺐을 때가 2라고 했거든요. 그럼 차이를 한번 볼까? 잘 봐. 32 플러스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그럼 봐봐. 32 마이너스는 얘거든요. 자, 비교해 볼게요. 비교. 얘 더하기 얘고, 얘 더하기 끝이에요.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뺐잖아. 요 두 숫자는 어때? 비슷하지? 2개 빼면 얼마? 0.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아, 여기 얼마? 1. 이해되니? 그래야 왜? 얘가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될 거 아니야. 와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 좌극한 우극한을 여러분들이 살짝 크다 살짝 작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식을 썼어.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냐? 0과 1에서 뭘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일단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서 G'X 한번 계산해보자. 얘는 2의 X승을 묶었을 때 fx 플러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렇니? 그러면 여기 이 친구는 몇 차식이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P겠지, 여전히. 맞죠? 왜냐면 얘가 2차식, 얘가 1차식이니까 전혀 영향 안 미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러면 P로 시작하니까 P 일단 앞에다가 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엔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 는영했을 때 근이 0과 1이어야 되잖아. 오케이. 너는 요거면 되겠구나. 이해되니? 0과 1에서 극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gx가. 그럼 g'0과 g'1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식 바로 세워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지금 인수 정리를 써버린 거예요, 여기서.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안 썼어요? g 요거 아직 안 썼죠. 적분해 봅시다. 그럼 요거 적분을 해야 되니까 부정적분 때리자고. gx 찾아야 되니까. 알겠지? 자, 부정적분 때리면 때린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네.
2차식이라서 이거잖아. 그래서 그 미미미 적적적적 씁시다. 적적적적. P로 묶을게요. 그러면 그 미미미 x제곱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1 2 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 맞죠? 그 다음에 풀 끝. 됐나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을 건데 아니 어차피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2x승 fx니까 그렇죠? 적분상수가 안 붙겠죠? 왜냐면 2x로 빼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p 곱하기 2x승으로 묶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 만나고 그럼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플러스 2만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되셨죠? 졸지 말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한다. 와우. 사실 딱히 이제 수능 21번에 미련이 없다면 받아들일 필요는 없긴 한데 15번 21번에 미련이 없다면 왜냐면 요 주제도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주제라서 충분히 수2에서 다시 나올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가성비 있는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효율적인 공부를 좋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최대한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은 아이들이 많은 걸 얻고 갔으면 좋겠어.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아직 정보 하나가 써야 될 게 있죠. 3, 2가 나와야 되겠지. G1 대입해 봅시다. G1 P2 곱하기 1 대입해봐. 얼마? 1. 그러니까 P2가 몇 2? 3, 2. P 얼마? 3. 젠장. 도박 실패. Y. P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모순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이 이게 안 되는 거네.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찍어야지 그래. 2번. 얘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2번. 얘가 3, 2일 대로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여기 다 지울게요. 2번 계산해 봅시다. 자, 똑같이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불연속입니다. 여기서는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랑 비교를 해볼 거야. 살짝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얘고 살짝 아래쪽 내려갔을 땐 얘랑 얘니까 어디서 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랑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얘에다가 마이너스 배 취한 게 지금 2라는 거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죠? 그래서 G'X도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2의 X승에 곱하기 P에 이번에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GX를 부정적분을 시켜보시면 제가 이거는 딱 구해왔어요. 이렇게 생겨집니다. P2의 X승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제 3, 2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3, 2니까 G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P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되죠? 3 되겠네요. 3. 이게 얼마면 되죠? 3이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해주게 되면 P라는 값이 얼마다? 2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3보다 크네요. 성립됩니다. 끝. 그럼 다 구했잖아. fx 찾으면 되죠. 이제 gx 찾았죠. 그냥 gx 누구예요? 2제곱. 2제곱이니까 요거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요게 뭡니까? gx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사 넣고 6 넣고 하면 마이너스 6 넣고 2 넣고 하면 적절하게 다 계산되겠지. 마이너스 6 넣으면 여기가 마사고 2 넣으면 여기가 4니까 2의 4승과 2의 마이너스 4승은 소거가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답 나올 겁니다. 끝.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런 걸 좀 잘 알고 있다면 승훈아 그지? 오늘따라 되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요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3번. 3번은 살짝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올 법한 약간 옛날 주제긴 한데 또 옛날 주제를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3번을 제가 또 썼습니다.
볼게요. 열린 구간 0과 2파이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0과 2파이 사이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고요. fx가 지금 코사인 x 더하기 2x 사인 x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는 알파와 베타에서 이제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극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제로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기니디를 넘어가기 전에 미분을 먼저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그냥 계산하세요. 아시겠죠? 사인 x 플러스 2x 코사인 x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x 값이 바로 뭐가 돼? 요 방정식의 실근이죠. 중근도 아니고 실근.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 식을 조금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좀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얘 넘겨서 코사인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 탄젠트 x는 마이너스 2x.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이 얼마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나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 우리가 f 프라임 x는 제로의 극값을 구할 때 옛날에 고쟁이 할 때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식을 넘겨가지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극값을 안 가지지. 접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알파랑 베타를 뚫고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대신 이제 여기서 범위를 좀 제한을 걸어야지. 코사인을 나눴으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뭐 그런 상태입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을 보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랑 탄젠트 알파랑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얼마? 마이너스 2알파니까 기억이 참이다.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니은으로 가볼게요. gx를 탄젠트 x라고 할 때 g 프라임 알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거든. 얘들아 기억해두자.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는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좀 적어놓으면 안 되겠니? 나중에 가서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대소관계는 반드시 곡선의 오목볼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은의 관계식을 읽자마자 오목과 볼록 중에 뭘 봐야 될까? 이거부터 일단 먼저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잘 생각해봐. 오목과 위로 볼록과 또 위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가 알파예요. 요 베타라고 칩시다잉. 그러면 요거랑 요건 거잖아. 누가 더 접선의 기울기가 낮아? 얘가 더 낮단 말이야. 얘는 어때요? 더 올라가잖아.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맞니? 어떻게 돼?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해두라고. 접선의 기울기 대소관계는 누굴 따져라?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따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파이랑 베타는 결국 gx를 탄젠트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슉, 슉, 슉. 여기까지가 2파이죠. 여기가 파이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를 제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소리거든.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파이가 누구냐? 알파 플러스 파이는 주기만큼을 갔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이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파이랑 베타 중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가 더 오른쪽에 있고 뭐야? 위볼이잖아. 그럼 누가 더 가팔라? 베타가 더 가팔라겠지. 니은이 참입니다. 이해되세요?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 잊지 맙시다잉. 디귿. 지금까지 계속 뭘 언급하고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알파를 보자마자 뭘 생각하는 거야? 탄젠트 미분. 접선의 기울기구나. 뭐 G 프라임 알파.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이라고. 알겠니? 시컨트 제곱 알파를 뭘로 해석하라고? 탄젠트 x의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니까. 이걸 어떻게 유추해요? 아니 기억과 니은 지금 이때까지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야?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담고 있잖아. 그러면 디귿도 뭐겠냐라는 거야. 기울기 아니겠냐? 디귿의 왼쪽에 있는 식은 뭘 것 같아 느낌이? 평균 변화율 느낌 온다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아 이게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위에 게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기억에서 탄젠트 알파를 마이너스 2알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식에서 마이너스 2알파에서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베타 이런 느낌인 거고 됐죠? 그러면 왼쪽 식을 탄젠트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오른쪽 식을 탄젠트 베타라고 바꿀 수 있죠. 되셨어요? 결국 평변이네. 그리고 여기 알파 플러스 파이잖아. 탄젠트 알파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든 같죠? 바꿉시다.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베타까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보고 있니? 얘라고 얘. 얘랑 시컨트 제곱 알파는 뭐야? 얘잖아. 누가 더 가팔라요? 얘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왼쪽이 정답입니다. 디귿 틀렸죠? 되셨을까요? 됐을까? 요거 나올 가능성이 꽤 농후하거든. 한 15번 이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야. 접선의 기울기를 다루고 있고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옛날 기출 느낌이에요. 우리 때니까. 이게 딱 제가 수능 봤을 때네요. 그렇죠? 구모 때네. 기억이 안 나지? 이거 후배들이네. 1년 후배들. 18년에 시행된 거니까. 저보다 이제 1년 후배들이 본 거겠죠? 20번이라고? 쉬웠네. 자, 우리 20번 어려웠어. 우리 20번 기하 벡터여가지고 어려웠단 말이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3번 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관련되어 있고 기니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디귿이 제일 메인이야. 그럼 디귿을 풀려면 기억과 니은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야 디귿에서 요구하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이 좀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돼 있어요. 잘 정리하시고 세 문제 하는데 50분 걸렸네요. 50분. 실합니까? 40분 했네요. 40분. 세 문제 푸는데. 지리네. 4번 갑시다. 4번. 아니 뭐 뒤에 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하하하. 아니 잠깐만. 7번 문제는 내 요 며칠 전에 주태 낸 거 같은데.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뭐 이들이 이건 뭐야? 진짜로? 마지막 20번 문제였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4번 갑시다. 4번. 아이고 4번이 합성함수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진짜 엔간해서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 파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처음에 설명 좀 잘해 드릴 테니까 앞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f의 gx. 합성함수 까먹으신 분은 앞에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g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함수입니다. 속함수. 그 다음에 f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겉함수입니다. 그래서 속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 구간을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겉함수는 그래프 모양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겉함수 그래프를 보통 어디다가 그리는 게 제일 낫냐면 저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왼쪽에 속함수, 오른쪽에 겉함수 그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속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2참수로. 그 다음에 겉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3참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자, 이게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로. 근데 수학학 때부터 열심히 합성함수를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금방 이게 캐치가 돼.
그래서 나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막 3분, 5분 이상 걸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0초 정도면 대충 이런 흐름이겠는 걸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합성함수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내 머릿속에는 이게 있으면 돼요. 여기를 기준해서 자, 속함수는 증가와 감소를 정확하게 쪼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x 영역, 그 다음에 gx로 향할 거고, 왜냐면 x를 통해서 g로 갔다 f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fgx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거 굳이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럼 얘가 x가 자, 처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알파 말고 정확한 값으로 할게요.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는 x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2까지는 이렇게 내려오죠. 제가 요 값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3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무한에서부터 어디로? 3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때 감소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감소하는 그래프는 그래프를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맺힌 상들이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아니 5 집어넣고 4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그때 F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럼 3의 위치를 제가 임의로 여기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무한에서부터 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진 거지. 이해돼? 요렇게. 여기 값을 제가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냥 좀 T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X축 잡아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2겠죠. 그럼 2에서 어이씨 이거 왜 삐뚤빼뚤하니? 자 2에서 요 함수 값을 1억이라고 잡으면 미친다 맞죠? 요 그래프를 그대로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어디로? 무한으로 갈 때는 3에서 함수값을 봐봐. 3에서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죠? 3에서 다시 무한으로 올라가요. 증가죠, 증가. 그러면 이 3에서 무한이 여기로 맺힌다니까? 3에서 무한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미분 가능 and 미분 가능. 인종? 미분 가능 and 미분 가능.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을 합성해도 미분 가능. 그래서 뾰족점이지만 미분이 가능하게끔 네가 적절하게 굽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속함수가 대칭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합성함수도 대칭 구조를 띠고 있죠. 그런 성질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fx의 그래프를.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라고 하는데 fx 더하기 2의 2의 fx승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x 더하기 2의 2의 x승 닷 fx 이렇게 합성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대신에 fx 껴넣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될 거야? 겉함수. 얘가 뭐가 될 거야? 속함수가 되겠죠. 나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집 가서 연습해라. 지금 이거 다 쳐다만 보고 있잖아. 이해를 먼저 하고 정리할 시간 내가 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알겠죠? 진짜 조금만 하면 돼, 얘들아. 조금만 하면 돼, 진짜로. 알겠지? 겉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겉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속함수를 먼저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속함수를 냅두고 겉함수를 오른쪽에다 그려 놓을게요.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과 EX승의 곱하기죠. 곱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0이 될 거고, 여기 기준에서 어떻게 돼?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만 끌려가겠지, 이렇게. 여기 기준에서 오른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려보내면 되시겠죠. 됐나요? 정리하자. 다시 정리. 아니, 지워.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예쁘게 다시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셨잖아. 이렇게. 됐니? 이거 x 플러스 2, 2x승. 이거라고. 속함수라고 또 겉함수라고 또 명칭도 넣어놔. 어? 됐잖아. 됐지? 오케이? 좋아요. 아,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극값 정도만 좀 판단해보자. 미분해봐. 미분하면 얼마? 마3이죠?
이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적분하면 하나 빼면 되고 미분하면 하나 더하면 된다고. 그럼 x 플러스 3에 2x 쓰니까 마3 되잖아요. 됐죠? 오케이? 이거 진짜 참 표정들이 안 좋아잉? 그지? 그 다음 가 봅시다. 가. 포인트가 이제 나오겠죠. fx는 위볼인지 아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고 그냥 아볼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이게 일반적이니까. 답은 아니긴 한데 왜 아닌지 한번 보자고. 가를 보면 fa가 6인 자 a에 대해서 x는 a에서 g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fa가 6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볼 포인트는 여기 아니겠냐 이거야. 인정? 인정? 아니야?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 그 fa가 6이라며.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의 범위가 어디까지? a까지 왔을 때 함수값은 무한에서 어디까지? 6으로 옵니다. 괜찮죠? 무한에서 6이라는 거는 여기가 얼마나 아이씨 진짜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 한 6 정도 되겠지. 그럼 뭐야? 앞에 봐. a까지 왔을 때 무한에서 6으로 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그려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속함수가 대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올라가겠죠. 최대값 가져야? 아닌데? 가가 틀렸잖아. 아니라고. 됐니? 그러면 얘인가? 이게 아니겠지. 딱 봐도. 얘가 A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A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겠죠? 그 다음에 더 내려오잖아. 오케이, 더 내려오기는 하는 것 같아. 다시 올라가잖아. 다시 빽친다니까? 그럼 이 그래프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다시 올라가잖아. 최대값이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됐죠? 이게 집중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나의 문제겠지, 그지? 그래, 저의 문제겠죠?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라. 알겠지? 자, 다시. 그럼 이번에는 위볼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위볼. FA가 6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여기가 A, 여기가 6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A까지 왔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 함수값들은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에서 6으로 증가하고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에서 6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맨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어디까지? 6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A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6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무한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올 거라는 걸 느껴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A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오케이? 됐나? 가 해석됐죠? 이 상황이라는 거야. 오케이? X는 B랑 B 플러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리시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왜?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에 대한? A에 대한 선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B, A, B 플러스 6이 등차중앙을 띄겠지. 그래서 B 더하기 B 플러스 6은 등차중앙이니까 2A다. 이렇게 하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 B랑 B 플러스 6의 위치가 어딨냐라는 거야. 딱 언제야? 마3까지나, 마3.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을 때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게 언제야? B라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내가 마이너스 3을 끄었을 때 그때 만나는 친구가 B랑 B 플러스 6이라는 거야. 한번 다시 봐봐. 잘 봐.
마이너스 무한에서 B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잖아. B일 때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3까지 왔잖아. 됐어? 언제까지? B일 때까지. 됐니? 그러다가 B에서 A로 마3에서 6으로 올라가잖아. 마3에서 6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다가 배치. 납득이 돼? 자, 머릿속에 이런 합성함수가 조금 그려지면 된다고. 자세하게 그려질 필요도 없다고. 흐름만 알면 된다고. 알겠지? 그게 끝이야 이게. 얘들아, 요거에 대한 fx만 식을 잡아주면 끝이에요. 지울게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이게 해석이 끝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fx의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쓸게요. fx는 a,6을 지나가니까 p의 x-a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이걸 안 썼죠? 2b 더하기 6이 a니까 a는 b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3이잖아. 그걸 이제 쓰면 되겠지? 그러면 f에다가 b를 대입하면 p의 b-a의 제곱 더하기 6은 마3이라는 건데 b 빼기 a가 what is b 빼기 a? 마3. 오케이? 마3. 왜냐면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치? 마3. 그래서 마3의 제곱이니까 9p 더하기 6이죠. 9p 더하기 6. 그게 마3이니까 p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문제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로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묶고 있거든. 그리고 두 실근의 차를 묶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냥 이거 넘겨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x는 얼마?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두 개 빼면 얼마? 2루트 6. 제곱하면 얼마? 24. 끝. 그러니까 뭐 약간 여기서 좀 그럴 수는 있어. 솔직히 이거 못 구했는데 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알파 베타를 다 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체크를. 우리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 있다고 쳐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야. 얘들아, 그지? 근데 여기 얼마야? 6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얘들아, 자꾸 얘들아. 만약에 얘가 변해. 올라가 봐. 그거 어떻게 돼? 함수 거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a 값 바꿔봐. 어떻게 돼? a 값 바꿔봤자 요 간격이 바뀌남? 안 바뀐다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축을 몰라도 어차피 간격은 같기 때문에 그냥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까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4번 됐고요. 5번은 너무나도 많이 했던 거, 6번도 이제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7번은 며칠 전 주간 테스트 문제였던 것, 8번도 혹시 예전에 주간 테스트 했던 거 기억하니? 그래서 그것도 공통 접선에 관한 얘기거든요. 8번 잠깐 별표를 좀 치시고, 어쨌든 공통 접선에 관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7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안 푸실 분들은 안 푸셔도 돼요. 근데 어지간하면 그래프 해석은 다 많이 풀어봐. 그래야 언제 많이 도움될까? 수투에서 많이 도움돼. 알겠지? 이거는 미적분을 위함도 있지만 수투를 위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수능 수학을 안 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수능 수학을 칠 수밖에 없다는 분들은 어쨌든 한번 풀어는 보세요. 아시겠죠? 9번 말 같지도 않은 문제가 나와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9번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사인 그래프인데 사인 그래프라 실제로 얘가 딱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딱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지나가요. 오케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이 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4라는 점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얘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 값. 요 값이 사인 기준에서는 2 플러스 k일 거고 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얼마일 거예요. 그래서 얘 중에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 하면 k값 최대값 나오겠죠? 붙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10번은 이제 많이 봤을 텐데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10번) 어우 씨 바지 끌리는 것 봐. 자 볼게요. 전피는 호 AB를 따라 전비를 향해서 이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호를 따라 몇 초 1의 속력. 자 그러면 t초 후라고 치면 여기가 t겠죠. 이해됩니까? 호를 따라가는 거니까 호 길이가 t라는 소리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중심각이 나와 버리잖아. 왜? 이 친구가 반지름 길이가 1이 걸랑요. 그러면 1 세타가 t니까 네가 그냥 t 라디안이란 소리네. 중심각 또한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요거까지는 세팅할 수 있잖아. 괜찮지? 자, 내가 중심각을 구한 이유는 지금 전피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전피는 4분 원 위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 위에 있거든요. 원 위의 점의 좌표는 직교좌표가 아니라 극좌표로 말 너무 어렵지?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내년 가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기억해두세요. 원 위의 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걸 극좌표라고 하는 거 알겠지?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 극좌표계가 나올 거야. 그러면 하트 방정식 나오거든요. 하트 그릴 거야. 하트. 하트. 이런 그래프. 이런 걸로 이제 사람 고백하는 거죠. 는 안 합니다. 진짜로. 수학과도 안 해요. 알겠죠? 자꾸 막 옛날에 수학과 뭐 고백할 때 뭐 저 하트 방정식 그려준다. 뭐 저 드립 치고 뭐 엄청 막 써가지고 막 여기 지우면 I love you 되고 막 이런 거 막 이게 유행했거든. 실제로 안 그럽니다. 수학과 연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사귀자 하면 사귀는 거고 사귀자 했는데 까였어. 그럼 못 사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피의 좌표는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t이기 때문에 코사인 t, 사인 t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t의 범위는 당연히 t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B까지 근데 가야 되는 건가? A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포함시킬게요.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점 P의 X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 점 Q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점 Q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점 Q의 위치를 미분하라는 소리거든. 점 Q의 위치를 미분하려면 요 점의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위치는 어떻게 찾아? 라고 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요 직선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중심각의 각도가 t니까 물론 그냥 예분의 예 해도 됩니다만 중심각의 각도가 t면 기울기가 탄젠트 t가 되겠죠. 탄젠트 tx. 요 직선이 될 겁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뭐 하나? 같다라고 두면 그게 방정식 Q좌표, X좌표겠지. 넘겨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넘긴 플러스 X 되니까 탄젠트 T 플러스 1, X 이퀄 1. X 얼마?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1. 요게 이제 점 Q의
x좌표가 되겠고 y좌표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쉽죠? 이게 되겠지. 이게 점 Q의 위치야 얘들아, 위치. 그럼 얘를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면 돼. 응? x 프라임? 이 매개 변수잖아요, x 프라임. 계산하기 좀 싫은데? 양변에 가까이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나아? 나을걸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아? 그게 더 쉬워? 코사인 곱하는 게? 똑같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미분합시다. 아 귀찮아. 슉슉슉슉슉슉슉. 잠깐만. 뭐 구하는 거야? 아, 둘 다 구해야 되네. y는 굳이 미분 안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만 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방금 되게 좋은 말 나온 것 같은데?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점 Q가 위에 있는 게? 속도도 x랑 y 절대값은 똑같을 거니까 부호만 분석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y 굳이 미분 안 하고 x 미분하고 y 부호 방식. 일단 마무리만 좀 지어도 될까? 일단 마무리만 먼저 지읍시다. 저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요거 분해, 요거 이제 미분하면 되죠? 위에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1 플러스 탄젠트 t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 t 탄젠트 t. 그러면 요거 소거가 돼요. 요거 됐죠? 그래서 요거만 남겠네.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점 P의 x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래.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가 누구야? 코사인 t거든?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의 t 값을 알파라고 정의합시다. 그럼 뭐가 성립해요?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사인 알파는 5분의 3,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 시컨트 알파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 역수니까 쑥싹 다 집어넣어. 왜냐면 그때의 속도니까 t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요거니까 요거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